민수는 미역국 그릇을 집어들더니 수진의 가방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내가 말한 품이냐? 민수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하라고요? 이거 나요. 민수가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시아버님 칠순을 앞두고 있었어요. 큰 제사라 준비할 게 산더미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 민수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2박 3일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 놓치면 안 돼서. 민수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남편 일이 중요하니까요. 문제는 제 몸 상태였어요. 출장 전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체온계를 재보니 38도 5분. 독감 기운이 확실했어요. 하루만 푹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뭐하냐? 벌써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장남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저는 부스스 일어나 체온을 재봤어요. 39도. 열이 더 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은 뭐? 몸이 안 좋아? 지영아, 정신력이 썩었구나.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당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해열제를 2알 삼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제 오니? 얼굴이 왜 그래? 화장도 안 하고. 장남 며느리가 그렇게 몰골로 다니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39도? 그까짓 거. 나도 젊었을 때 40도 넘는 열에도 시댁일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참 나약해.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고 주방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자, 여기 봐. 오늘 준비할 음식 리스트야. 저는 5종류, 나물은 8가지, 탕은 3가지. 알아서 해. 리스트를 받아든 제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이걸 언제 다 하죠? 어머니, 동서는 언제 오나요? 수진. 둘째 며느리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부잣집 딸이에요. 명품만 걸치고 다니죠. 수진이? 애는 오늘 백화점 VIP 행사 있대. 못 온대. 네. 그럼 이 많은 걸 제가 혼자. 지영아.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진이는 돈을 잘 버는 애야. 품위 유지도 일이라고. 너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랑은 다르지. 알겠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 민수 뜻에 따라 전업주부가 됐어요. 민수가 원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직접 키우고 싶다고 자기가 충분히 벌 테니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뭔가요? 너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주방에 들어서자 현기증이 왔어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해열제 먹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감자를 깎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칼이 미끄러지면서 엄지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렀어요. 저는 재빨리 물로 씻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면 또 뭐라고 할까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전을 붙이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죠. 기름 튀는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왔네.
어머, 그 가방 새로 샀어? 얼마짜리야? 수진이 왔습니다. 백화점 VIP 행사는요? 저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수진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어머니, 이거 한정판이에요.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역시 우리 수진이는 품격이 있어. 아, 참. 지영이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는데 좀 도와줘. 어머니, 저 오늘 손톱 케어 받았어요. 물에 닿으면 안 돼요.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자. 참아. 오늘만 넘기면 돼. 전을 다 붙이고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쿵.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저는 개수대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칼을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썰리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드디어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습니다. 그래, 빨리 상 차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전그릇을 들어 나르는데 팔이 후들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워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나야.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민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괜찮.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디서 남편이랑 노닥거리냐?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누른 건 음소거 버튼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일이나 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핸드폰을 보았어요. 음소거 아이콘이 켜져 있었습니다. 통화가 안 끊겼네. 민수는 지금 이쪽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 들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잠깐. 이대로 두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한테 시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지영이가 오해한 거 아니야? 매번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 앞에서는 다정한 어머니였거든요. 저한테만 차갑게 굴었죠. 이번 기회에 민수가 직접 들으면 어떨까? 저는 핸드폰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놔뒀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수진 목소리였어요. 아까 백화점 간다더니 결국 왔네요. 이제야. 저는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편하게.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 그런데 형님. 이 전은 좀 탔네요. 수진이 상위 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전을 봤어요. 가장자리가 살짝 검게 탔습니다. 열이 나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붙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죠. 죄송해요. 다시 붙일게요. 아니, 됐어요. 근데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에이, 형님. 또 그러시네.
맨날 아프다고만 하시잖아요. 진짜예요. 열이 39도까지. 우리 집 식모도 형님보단 낫겠네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식모요? 시어머니가 낄낄 웃었어요. 수진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지영이도 나름 노력은 하잖아.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있는 집에서 자란 제가 참아야죠. 형님처럼 배운 거 없고 돈 못 버는 집에서 온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운 거 없고 돈 못 버는 집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요. 그렇다고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수진네는 달랐어요. 수진 아버지는 중견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지영아.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있는 집에서 자란 수진이가 참아주는 거야. 너는 몸뚱이 말고 쓸 게 더 있니? 응?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참아.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더 무시당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만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뭐?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수진이한테 일 시키자는 거니? 수진이가 얼마나 바쁜데. 민철이 뒷바라지 하랴 일하랴. 너처럼 한가한 애랑 달라. 한가하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쉬는 날이 없어요. 그게 한가한 건가요? 어머니, 저도. 아유, 형님. 수진이 낄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가난뱅이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형님이 고생해야 우리 민철 씨가 기가 살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렇지, 수진아. 역시 내가 속이 시원해.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덮어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온몸이 떨렸어요. 열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요. 조금만 더 참자. 오늘만 넘기면 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시어머니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금까지 다 들었겠죠. 수진이 저를 식모라고 한 것도 가난뱅이 코스프레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가 저를 몸뚱이 말고는 쓸 게 없다고 한 것도. 민수야.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핸드폰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났어요.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만 울어. 제발 그만 울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뭐 먹을까? 지영이한테 삼계탕 끓이라고 할까? 어머니, 저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중국집 시켜 먹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지영아.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중국집 메뉴판 가져와. 배달시켜 먹을 거야. 네. 저는 서랍에서 메뉴판을 꺼내 거실로 갔어요. 수진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형님, 짜장면 3개 시켜요. 아, 탕수육도 대짜로. 알겠어요.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습니다. 배달은 40분 후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쪽을 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온몸에 땀을 흘리며. 민수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방 출장 중이었어요. 여기서 차로 4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죠. 지영아. 민수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슬픔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기 어떻게? 아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길 어떻게 왔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민수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사 준비로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다 지영이가 혼자 한 거예요? 그렇지. 장남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 민수가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수야, 왜 이러니?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명품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거 500만 원짜리. 수진이 황급히 말했지만 늦었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 식은 미역국 그릇을 집어들더니 수진의 가방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철뻑. 국물이 가방 위로 쏟아졌어요.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내가 말한 품이냐? 민수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내 피눈물 짠에서 내기 살리는 게 내 품이냐고. 뭐라고? 수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하라고요? 민수가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녹음됐으니까 법정에서 들으세요. 법정이라니 그게 무슨. 내 아내 보고 몸뚱이 말고 쓸 게 없다고 하셨죠? 배운 거 없고 돈 못 버는 집에서 왔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39도 열이 나는 사람 붙잡고 새벽부터 일 시키면서 정신력이 썩었다고 하셨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슬픔으로.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 아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민수야, 오해야. 나는 오해 아닙니다. 나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로. 민수가 테이블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통화 끊으려다가 실수로 음소거만 누르셨죠. 덕분에 나는 출장지에서 생중계로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다 들었구나. 민수가 저를 봤어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가 시댁에서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오해라고 했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 품에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수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나는 정말. 어머니. 민수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부모 자식 인연? 그건 사람 대우해주는 집에서나 찾는 겁니다. 뭐라고? 이 시간부로 어머니와 인연 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수진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오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내 아내를 식모 취급한 내가? 수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수진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뭔데?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나 이번에 본사 이사로 발령 났어요. 스톡 옵션도 터졌고요. 민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얼마냐고요? 수십억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 평생 쓰고도 남게 벌었어요.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니? 그럼. 근데 그 돈에 어머니랑 민철이 몫은 단 1원도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 시간부로 이 집이랑 관련된 모든 지원 끊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민철이 지금 사는 아파트 4명이잖아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빠. 수진이 소리쳤어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내 상관 아니니까.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영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민수야,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얼른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 민수가 제 이마에 손을 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아, 열이 엄청 높아. 당장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집에 가서 쉬면. 안 돼. 병원부터 가자. 민수는 저를 부축해 차까지 데려갔어요. 조수석에 앉혀놓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민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응? 정말 괜찮아? 시어머니랑. 괜찮을 리 없지.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못한 건 나야. 내 말을 안 믿어줬으니까. 아니야. 나도 민수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 지영아. 민수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다 말해. 힘든 것도 속상한 것도 다. 응. 나는 내 편이야. 항상.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길고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고열이 있어요. 39도 넘게. 간호사가 체온을 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39.8도네요. 빨리 진료 받으셔야겠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어요. 독감이네요. 게다가 탈수 증상도 있고. 오늘은 입원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이동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줬습니다. 차가운 수액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푹 쉬어. 나 여기 있을게. 민수야, 너는 출장. 취소했어. 회사에 사정 얘기했더니 다 이해해줬어.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내가 미안하지.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떠보니 밤이었어요. 민수가 제 옆 의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저는 민수를 봤어요. 고마워.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링거를 다 맞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약 잘 드시고 푹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어. 내가 죽 끓여줄게. 민수야, 너 요리 못하잖아. 배우면 되지. 민수가 웃으며 주방으로 갔어요. 한참 후 민수가 죽을 들고 왔습니다. 자, 먹어봐.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짰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해준 거라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안 받았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민수가 받았어요. 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들릴 만큼 컸어요. 민수야, 제발 좀 도와줘. 민철이가 아파트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다고. 제 상관 아닙니다. 민수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민수 회사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뭐래? 시댁에서 회사까지 찾아왔대. 나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응. 근데 경비가 막았대. 나한테 연락도 안 됐고. 당연하지. 번호 차단했으니까. 저는 웃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이런 일까지. 아니야.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사 직책이었죠. 스톡옵션도 정말 터졌어요. 은행 계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든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 카페? 응. 작은 카페. 직접 커피도 내리고 디저트도 만들고. 좋아. 해. 민수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카페를 차렸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에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쉬어가는 곳.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 좀 만나게 해줄 수 없겠니?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영아, 제발. 민철이가 정말 힘들어. 돈이 없어서. 그건 제 상관 아니에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몸뚱이 말고 쓸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지영아.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카페에 왔었어. 진짜? 응. 너 만나게 해달라고.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잘했어. 응. 지영아, 후회 안 해? 뭐가? 어머니랑 인연 끄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나도. 민수가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한다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니까요.